일본 AI가 한국에게 식민지화된다고요? 한 일본 IT 기자가 선배의 말에 놀라서 쳐다보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IT 기자 다나카 유이입니다. 저는 일본의 한 IT 전문 매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 막 1년 된 신입이라 경험도 부족하고 배울 게 많죠. 매일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따라가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유이 씨 잠깐 시간 있나요? 사무실 한켠으로 따라갔더니 팀장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AI 국제 컨퍼런스에 다녀오는 게 어떻겠어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답니다. 저 같은 신입을 해외 출장에 보내신다니요. 정말인가요, 팀장님? 제가 물었더니 팀장님은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제가 이 출장을 가게 된 구체적인 이유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유이 씨, 당신은 대학에서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했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 언어 실력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한국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평소에 한국의 IT 산업, 특히 AI 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잖아요. 이번 컨퍼런스는 당신의 그 열정을 더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팀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신입사원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 IT 산업 동향이 우리 독자들에게 신선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의 젊고 참신한 관점이 필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IT 트렌드를 다루려면 국제적인 경험이 필수적이에요. 이번 출장이 당신의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국적의 IT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인맥은 앞으로 유이 씨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한국과 일본의 IT 산업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양국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이 씨, 이번 출장은 당신의 잠재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팀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출장이 단순한 해외 경험이 아니라 제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인생 첫 해외 출장이자 동경하던 한국행이라니. 그날부터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한국의 IT 산업에 대해서도 열심히 조사했죠.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큰 기업들에 대해 공부했어요. 일본에서는 라인이 대세인데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주로 쓰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라인이 메신저 앱 점유율 80%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적이에요. 제가 라인 캐릭터를 좋아해서 한국에 가면 라인 프렌즈 스토어에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라인의 모회사인 네이버가 있는 한국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출발 전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권을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짐도 몇 번이나 다시 챙겼고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와, 이렇게 큰 공항은 처음 봐요. 선배님은 웃으시며 유이 씨,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넓고 웅장했어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죠. 천장은 높고 밝은 조명,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동선 배치가 인상적이었어요. 공항 안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선배, 저거 봐요. 로봇이에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선배님은 그러게요, 한국은 이런 첨단 기술을 실생활에 잘 적용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죠. 로봇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안내 로봇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터치스크린이 있어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심지어 여러 언어로 음성 안내도 해주더라고요. 와, 이런 게 바로 미래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색깔별로 구분된 노선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스크린 도어였어요. 선배, 일본에도 이런 안전문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자 선배님도 동의하셨어요. 맞아요. 안전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시스템이죠. 선배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로프 승강식으로 안전문을 대신하고 있지만 한국의 스크린도어에 비하면 많이 부실해요. 안타깝게도 일본은 민영화된 지하철 때문에 열차 규격이 다양하고 비용 문제로 스크린도어 설치가 쉽지 않대요. 그 말을 들으니 일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새삼 걱정되더라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컨퍼런스장으로 향했어요. 삼성 코엑스라는 곳이었는데 그 규모에 또 한 번 놀랐답니다. 컨퍼런스장에 들어서자마자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와, 이런 곳에서 컨퍼런스를 하다니 한국의 IT 산업 규모가 대단하네요. 제가 감탄하자 선배님이 말씀하셨죠.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오늘 컨퍼런스에서 더 자세히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특히 네이버의 초거대 AI에 대한 발표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초거대 AI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단 3곳뿐이라는 거 아시나요? 미국, 중국,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이에요. 선배, 일본은 AI 순위가 12위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더니 선배님의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유이 씨, 우리가 지금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아세요? 초거대 AI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에요. 네이버라는 회사가 정말 대단해요. 20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는 한국의 문화, 사회규범, 가치관이 모두 담겨 있대요. 이게 바로 한국이 초거대 AI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었던 거죠. 문화적 규범과 가치관 차이로 구글이 한국 AI를 잡아먹지 못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다케시마가 어느 날 땅이냐 물어보면 일본 땅이라 그랬어요. AI는 학습된 데이터로 대답을 하니까요. 지금은 학습을 또 시켜서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배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죠. 우리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많이 뒤처진 건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AI 개발에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SKT, KT, 카카오, LG 등 다들 각자의 전략으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대요. 특히 네이버는 자체 기술에 완전히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고 있죠.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본진을 지키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뛰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의 자신감과 도전 정신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심지어 한국 기업들은 자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도 노리고 있더라고요. 네이버는 이미 일본의 라인을 인수했고 북미 시장에도 진출했대요. 이런 전략을 들으니 일본 기업들이 왜 이렇게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컨퍼런스를 마치고 나올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의 AI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들어낸 기업들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우리 일본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제가 말했죠. 선배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강점을 찾아야 해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번 컨퍼런스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AI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요.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한국 기업들이 어떤 혁신을 이뤄낼지 정말 기대되네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일본 기업들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급함도 느꼈답니다.
이번 경험은 제 기자 생활에 있어 가장 흥미진진하고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선배님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 정부도 A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초거대 생성 AI 기술에 종속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초거대 AI를 개발하겠다고 하자 2천억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 하지만 문제는 이제서야 시작한다는 거야. 한국은 이미 네이버 내부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초거대 AI를 만들었고 이제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거든. 그리고 그 활용 방안 중 하나가 거대 AI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로 진출하려고 한다는 거야. 이러다간 일본 AI도 한국에게 식민지화 될지도 몰라. 일본 AI가 한국에게 식민지화 된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일본의 미래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선배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기업들의 투자도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같은 젊은 세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왔을 때는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이미 한국으로 자주 출장을 왔던 선배님이 제안하셨죠. 유희 씨, 이왕 온 거 한국 음식도 먹어봐야죠. 삼겹살 어때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어요. 말로만 듣던 삼겹살을 직접 먹어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됐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고기 굽는 냄새에 제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테이블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고기,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어우러져 정말 활기찬 분위기였죠. 자리에 앉자 선배님이 고기를 주문하셨어요. 여기 삼겹살하고 목살 각각 1인분씩 주세요. 그리고 소주도 한 병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죠. 선배, 소주는 어떤 맛인가요? 선배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유희 씨는 소주를 못 마셔봤구나. 괜찮다면 한잔 해볼래요? 삼겹살엔 소주가 딱이거든요. 그러는 동안 직원분이 숯불 화로를 가져다 놓고 불을 피워주셨어요. 곧이어 신선해 보이는 고기와 함께 각종 채소들 그리고 양념들이 테이블에 가득 차려졌죠. 선배님이 고기를 구우시는 동안 저는 셀프바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반찬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을 수 있다니. 선배, 이거 다 공짜인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선배님이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한국은 대부분 이래요. 마음껏 드세요. 저는 신이 나서 여러 가지 반찬을 조금씩 담아왔어요. 김치, 무생채, 콩나물, 마늘, 장아찌 등 처음 보는 반찬들도 많았죠. 특히 파절이라는 게 있던데 그건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일본에서는 기본 반찬도 돈을 내야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은 반찬을 무료로 제공하다니요. 그렇죠? 한국의 식문화는 푸짐함과 나눔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소통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멋진 문화네요. 이렇게 하면 음식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도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이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이 나서 여러 가지 반찬을 조금씩 담아왔어요. 테이블로 돌아와 보니 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어요. 선배님이 가위로 고기를 잘라 접시에 담아주셨죠. 자, 이렇게 상추에 고기를 얹고 쌈장을 조금 바르고 마늘도 넣고 그 다음엔 한 입에 쏙. 선배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도 따라 해봤어요.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와, 맛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고기, 아삭한 상추, 그리고 고소한 쌈장의 맛이 어우러져 정말 환상적이었죠. 일본에서 먹던 고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선배,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진작 안 알려주셨어요? 제가 투정하듯 말하자 선배님이 웃으셨어요. 직접 와서 먹어봐야 진짜 맛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유희 씨. 저기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봐요. 다들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죠?
이게 한국의 식문화라고 느꼈어요.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거죠. 선배님 말씀을 들으니 주변이 새롭게 보였어요. 정말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선배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그 정이 음식 문화에도 비즈니스에도 녹아있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문득 궁금한 게 생각났어요. 선배 삼겹살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선배님이 대답하셨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가성비 때문일 거예요. 맛있고 푸짐하고 그렇다고 너무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함께 먹는 문화와도 잘 맞아요.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고기 굽고 이야기 나누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주도 한 잔 해봤는데 처음에는 독하다고 생각했지만 고기와 함께 먹으니 이상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배가 부를 때쯤 선배님이 물으셨어요. 유희 씨, 우리 식사 마무리로 된장찌개 하나 시켜볼까요? 삼겹살 먹고 나면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거든요. 저는 호기심에 네,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죠. 된장찌개가 나왔을 때 그 향긋한 냄새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어보니 고소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죠. 와, 이것도 정말 맛있네요. 제가 감탄하자 선배님이 웃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의 매력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쯤엔 이미 밤이 깊어져 있었어요. 배도 부르고 마음도 따뜻해진 것 같았죠. 선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선배님이 대답하셨어요. 다행이에요. 음식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오늘 경험이 유희 씨의 기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생각했어요. 한국의 AI 기술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식문화도 대단한 자산이구나. 그리고 다음에 한국에 오면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볼 수 있을지 기대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저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강남 일대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제 눈은 휘둥그레졌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그 모던한 디자인이란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를 그린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세상에, 여기가 정말 아시아야? 마치 뉴욕 한복판에 온 것 같아.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도쿄도 현대적인 도시지만 강남의 이 압도적인 스카이라인은 차원이 달랐거든요. 거리를 걷다 보니 곳곳에서 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커다란 터치스크린 패널이었죠. 손가락으로 쓱 밀어보니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는 물론 주변 지역 맛집 정보, 날씨, 미세먼지 정보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더라고요. 와, 이거 완전 편리하잖아. 일본에 있었다면 여기저기 헤매면서 찾아다녔을 텐데.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길을 건너려는데 제 앞에 나타난 건 스마트 횡단보도였어요. 신호등 앞에 서자 카메라가 저를 인식하더니 신호가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횡단보도 바닥에 설치된 LED 등이 초록색으로 반짝이며 안내해 주는데 마치 미래에서 순간이동해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더 놀라운 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해 보도블록에도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죠. 이게 바로 진정한 스마트시티구나. 도쿄도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카페에 들어갔는데 이곳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두 키오스크로 이뤄지고 있었는데 심지어 제 커피를 만들어준 건 로봇 바리스타였어요. 팔을 휘적휘적 움직이며 정확하게 커피를 내리는 모습에 넛을 잃고 말았죠. 로봇이 커피를 만들다니 맛은 어떨까? 한 모금 마셔보니 이게 웬일이죠?
로봇이 만든 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맛있는 거예요. 에스프레소의 농도부터 거품의 질감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게다가 주문부터 제조까지 걸린 시간이 채 3분도 안 됐다는 게 더 놀라웠죠. 카페를 나와 다시 거리로 나오니 이번엔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가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에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다운받고 한 대를 빌려봤죠. 버튼 하나로 잠금이 해제되고 조작법도 너무 간단해서 금세 익숙해졌어요. 와, 이거 진짜 편하다. 도쿄에도 이런 게 있으면 출퇴근길이 훨씬 즐거워지겠는데.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강남대로를 달리는데 그 쾌감이란. 바람을 가르며 달리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가로등이 제가 지나갈 때마다 밝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도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가로등이더라고요. 사람이나 차가 지나갈 때만 밝아져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보행자 안전도 지키고 일석이조네요. 정말 대단해. 기술이 이렇게까지 일상 속에 녹아들 수 있구나. 하루 종일 강남을 돌아다니며 본 첨단 기술들은 제 머릿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편리함은 물론이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스마트한 솔루션들. 이런 게 바로 미래 도시의 모습이 아닐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며 기술과 일상이 이렇게까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일본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한국의 장점을 배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해. 그날 밤 저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제 경험을 꼼꼼히 메모했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부터 로봇 바리스타, 전동 킥보드, 스마트 가로등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이 놀라운 경험을 일본의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강남에서의 하루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답니다. 이곳에서 본 미래 도시의 모습은 제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IT 기자로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이번 출장으로 느낀 많은 것들을 기사에 담아 일본인들도 각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더 재밌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